자, 그러면 이제 102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2교시 때 후단에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반드시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되는 게 무슨 기지권이에요? 분묘기지권. 자, 여러분들 분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묘지기 때문에 묘지를 이해 못할 분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분묘기지권부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나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조문이 이해가 되면 전부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를 공부해서 이제 그걸 사례 문제로 풀어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민법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조문도 이해해야 되고 판례도 이해해야 되고 암기해서 또 문제로 풀어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제가 2차니까 1차에 양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억번에 이제 형태라는 것이 있는데 형태는요. 말 그대로 분묘라고 하는 것은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자, 즉 시신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가묘 같은 것들은 묘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니은에 보면 무슨 요건이요? 성립요건.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박스 안에 스몰 A, B, C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A, B, C를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A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에 이제 성립의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게 여러분들 스몰 A가 뭐냐면 승낙을 얻었다란 얘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자, 되게 쉬운 그림이죠. A가 이렇게 땅 소유자예요. 땅 소유자인데 이 동네 이제 B라고 하는 동네 사람이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돼서 여기다 아버님 묘를 하나 쓰게 되는데 땅 주인이 누구예요? A니까 B가 여기 있는 A에게 여기 땅에다 아버님 묘 좀 만들면 안 되겠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만들어라. 뭐 해준 거예요? 승낙. 아니 그러면 승낙해줘서 묘지를 만들었다면 이 사람은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 맞죠? 근데 이거야 뭐 시험에 나오겠어요? 아니 하라 그래서 했는데 못 갔는다. 이거 시험 영역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당연히 시험 문제는 B번이 중요하겠죠. 자, B번을 읽어보면 타인 소유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민법을 조금 배우셨으니까 이게 다 배워서 와야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민법이지 제 과목 아닙니다. 거기 가만히 보면 최근에 우리 심정욱 교수한테 20년간 평원 공연이라는 거 혹시 들어봤나요? 그게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취득시효예요? 점유취득시효죠? 그럼 민법을 배워와야지. 평형공연하게 기재를 점유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경우 1969년도에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시켜 보겠습니다. 저 좀 보시죠. 자, 그럼 여기다 여러분을 조금 빗대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은 A씨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여기 서울 노원구 일대에 살고 계시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 밑에 지방에 임야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요번에 우리 달력을 한번 보니까요. 구정이 2월 달이나 1월 말이더라고요. 구정이. 그럼 그때 돼서 여러분들 이제 친지 방문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제사 지내러 또 가족들 보러 지방에 다녀오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지방에 가셨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B가 여기다가 이제 아버님 묘라고 하는 갑이라는 아버님 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이 또는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버님 묘 만든 거 요번에 지방에 내려가면 알게 될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아니 모른다고 해야 20년 평온 공연을 할 거 아니에요. 뭘 알아 알기는. 자, 매 시간 이러는 거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 예.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자들이 여기 있어요. 이게 어저께도 제가 부평에서 느끼고 오늘도 여기 느끼지만 작년하고는 좀 사뭇 달라. 예, 많이 다른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합격자가 많이 안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보면 많이 느껴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예, 그래서 20년간 평온 공연하다는 얘기는 알았다 몰랐다. 아니 요거를 읽어주고 왔으면 몰랐어요 이래야 되는데 알았다고. 그럼 어디서 수업을 해? 자,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했다는 거는 여러분은 몰랐다는 거지.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몇 년이 된 거예요? 20년이 됐다고요. 이해 가죠?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 자, 또 얘기를 해줄까요? 자, 요거까지만 강의하면 심정욱이에요. 항상 이게 민법이 안 되고 중개 실무가 되려면 꼭 가운데 개공이가 들어가야 돼요. 심정욱 교수는 개공이 강의 안 할걸요. 맨날 갑수의 X부동산에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뭐 제3자가 알게 되냐 선이냐 악이냐 따지 그러잖아. 근데 저는 항상 갑소유는 아니지만 A, B 그리면서 꼭 가운데 개공이 소공이 이거 넣으면 제 수업 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이 이번에 지방에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동네 개공이가 연락 왔어요. 아유 안 그랬네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해 가시죠? 아, 그래서 왜 기다리냐고 그랬더니, 요새 이쪽에 뭐 여러 가지 개발 바람이 불어갖고, 이미야 이거 팔 생각 없냐고. 아니, 뭐, 글쎄 뭐, 안 될 건 아니지만 뭐 돈이 얼마나 가격이나 가냐 해서 이만저만 해갖고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간다 그러면 팔 수도 있죠. 그래갖고 이 땅을 누가 샀냐? 자, 예를 들어 C라고 하는 사람이 매수인으로 이 땅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 그 샀어. 자, 그러면 결국 여기는 매수인이 이 땅을 딱 샀는데 문제는 여기는 매수인이 이걸 사갖고 여기다 스키장을 지던 눈썰매장을 만들던 이래서 슬로프를 만들려고 하는 순간 여기 묘가 하나 발견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죠? 그럼 여기 묘가 딱 발견되는 순간 여기 있는 매수인께서는 C는 여기는 B한테 아니 여보세요. 그 아버님 묘라고 내가 다 알아보니까 이만저만 했는데 그 아버님 묘 빨리 이장해 가시라고. 왜 남의 땅에다가 묘를 만드시고 말이지 이만저만 하냐 말이지. 그때 여기는 B는 매수인한테만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내 요새 에듀윌 다닌다고 20년 평온 공연이라고. 무슨 소리 하고 있니 지금. 심정욱이 강의해줬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C는 20년이고 나발이고 남의 땅에다 이 양반이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 하냐. 빨리빨리 이장해 가시라고 하다 보면 둘이서 싸워야 안 싸워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다툼이 되는 거고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봐봐요. 자, B 말이 맞다는 거냐 C 말 이미 얘기 결론은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B가 이겨요 C가 이겨요? 예? B가 이기지. 왜? 여기 성립 요건이라고 써놨잖아요. 뭘 불성립 요건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긴다는 얘기는 누가 지금 손해를 봐요? C가. 이 땅 누가 사라 그랬어요? 개공이가. 여러분은 뭐가 될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야. 그 순간 여기 있는 개공이가 여기 있는 C한테 선생님도 그날 알다시피 제가 등기부를 다 보여주고 설명했지만 이게 등기부도 없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럼 여기 있는 C가 뭐래? 그래서 임선정 선생님이 현장조사 확인하라고 수업 시간에 안 했냐고. 그자 여기 있는 개공이는 C한테 학원 끝나면 다 까먹었다고. 그걸 내가 C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고. 그래서 중개사고는 또 터지는 거야. 그래서 모든 권리가 등기부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현장조사의 가장 일선에 있는 게 바로 분묘기지권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가 이긴다고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이 아버님 묘 여러분 같으면 생각해봐. 조상묘를 막 옮겨요? 그거 안 옮기지. 그럼 이거 옮기려면 어떻게 하겠어? 또 서로 합의하고 하려면 이 사람이 이참에 한몫 잡겠지. 중개사무실은 폭파되겠지. 그럼 내 갈 길은 아닌 거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오늘도 역시 중개사고는 또 터진 거예요. 한 주도 안 터진 날이 없어. 그래서 앞으로 그럼 여러분은 개공이가 될 사람이야. 임야를 중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장조사에 가요. 그럼 이 묘가 딱 보여요? 안 보일 수도 있어. 아니 뭐 수풀이 막 우거져서 오래되면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그래도 짝대기 들고 휘봐봐요. 그냥 한 바퀴 훑어봐. 짝대기 들고 온 사방에 야 볼록이가 있다. 볼록이 저기 묘 아닌가? 온 사방에 휘비고 다니. 이게 그래서 실무가 어려운 거야. 학원 다니면서 공부할 때가 해피해야 되니까. 실무 해봐요. 정말 힘들어 실무는. 매번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매주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는 이거야. 읽어볼게요. 자기 소유 토지에다가 묘를 설치했어. 그런데 분묘를 설치한 후에 분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한다.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도 없이 토지를 처분했을 수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거 봐봐요. 이거를 제가 그냥 제목을 자기 소유 토지라고 제가 그냥 해볼게요. 자, 이것도 제가 그림 그려봐라. 그려드리죠 뭐. 자, 이거 무슨 그림이냐면 A가 이렇게 임야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소유자잖아요. 자기 소유 토지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다가 이렇게 묘를 만들었는데 요 아버님 묘를 A가 만들었어요. 이해 가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지방에 내려갔더니 설대 내려갔더니 이 동네에서 영업을 잘하고 있는 개공이가 여러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왜 날 기다리냐고. 이만저만 땅 팔 생각 없냐고. 해갖고 이만저만 해갖고요. 이 땅을 만약에 이것도 C라고 하는 매수인이 땅을 샀을 수 있죠. 이해 가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걸 사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뭐 눈썰매장을 짓던 뭐 스키장을 만들던 뭘 하든 막 개발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뭐 이만저만 해서 개발하는 건 좋은데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땅 샀습니다. 그러자 여기는 매수인이 이제 슬로프 공사를 쫙 하고 있는데 묘가 하나 발견된 거야. 근데 이 묘가 누구 묘예요? A의 아버님 묘인 거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매수인께서는 A한테 연락이 오겠죠. 아니 매도인님, 네.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다 지금 제가 이걸 샀는데 지금 아버님 묘를 이장해 가셔야지. 이거 무슨 소리 하시냐고.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다고. 이 손에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때 이제 A가 매수인한테는 말, 아니 매수인님,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계약서를 좀 보세요. 제가 땅 판다고 계약서에 썼죠. 근데 아버님 묘 이장해 간다고 계약서에 썼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매수인, 아이 당연히 그건 이장해 가는 거지. 무슨 소리 하시냐고. 하다 보면 이제 또 가운데서 분쟁이 생기겠죠. 그래서 항상 민법 문제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가운데서 다리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또 이제 사무실은 폭파되는 거지. 항상 이 묘라는 거는요, 잘 생각해봐요. 돈 몇 푼에 조상의 묘를 막 옮기질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머리 아프면 지글지글 할 거야, 그냥 몇 년을. 자, A가 이기냐, C가 이기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무실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A가 이겨요, C가 이겨요? 예? A요, C요. B는 없어 지금. 네, 자, A가 이기죠. 자, 봐봐요. 그래서 좀 전에 자기 소유 토지의 묘지에 대한 얘기에 별도의 특약이 없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성립한다는 얘기는 A가 이긴다는 얘기지. 그럼 A가 이긴다는 얘기는 누가 손해본다는 얘기지? C가. 누가 사라 그랬단 말이지? 개공이가. 여러분은 뭐가 된단 말이지? 개공이가. 사무실은 또 폭파된단 말이지? 또 일이 터지는 거야.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걸요. 이 묘라는 거는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답사를 통해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민법하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민법하고 다르게 가운데 개공이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디귿번에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죠. 예, 그 영역에 대해서는 둘째 줄 맨 끝에 보면 자, 주위 공지까지 포함한다고 써 있고요. 왜냐면 왜 공지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조상에 우리가 차례 지내러 가면 여기다 돗자리 깔아요, 안 깔아요? 아, 그런 공간들 좀 있어야지 음식도 이렇게 차려야 되고. 그 다음에 리을번의 지료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지급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기간에 대해서는 오른쪽 페이지 쭉 써 있지만 분묘가 인정되는 동안은 계속 존속한대요. 그래서 200년, 300년째 조상 제대로 제사 지내오는 집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 쭉 내려가면 8번에 토지용계 그 얘기 나와 있는데 오늘은 기초니까 제가 딱, 자, 이것도 원래 김희상 교수님이 하는 건데 제가 얘기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3번 무슨 법상의 거래 규제? 그래요. 자, 그러면 거기서도 농지법상의 거래 규제를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일단은 농지법에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하나 있어요. 자, 기억번에 보니까 무슨 유전의 원칙?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그 한자를 많이 알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랬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이해되면 밑에 게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들, 이 경자라고 제가 썼는데 이 경자 있잖아요. 경. 이 경자가 한자로 무슨 경자인지 혹시 알아요? 이 경자가 한자로 밭갈경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자라는 건 한자로 농자자고 있을 유자에다 밭전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자라는 게 숙자 친구가 아니라 경자는 밭 가는 사람이, 즉 농사 짓는 사람이 유전, 땅을 가져라 그 얘기야. 그래서 농사 안 질 거면 농지 가질 생각 허덜덜덜 말아라. 그게 바로 경자 유전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항상 제가 이렇게 원칙이란 말을 쓴다는 얘기는 예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상속.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6주째 여러분 얼굴 뵙고 있는데요. 아침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 걸음 주고 물 주다가 지금 강의로 수업 들으러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버님이 농사 지셨는데 여러분한테 상속으로 농지를 남겨주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러분 농사 짓는다, 지금 안 짓는다? 그럼 안 짓는다고 농사 아버님이 농지 남겨준 거 그냥 버릴 거야? 국가에다 기부 체납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외는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자, 밑에 보면 니은번에 농지 소유의 무슨 제? 상한제. 자, 그래서 A번에 상속농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안 짓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상속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땅을. 아버님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럼 여기서 뭐 애 학교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뭐 가서 농사를 져야 돼? 못 질 수도 있잖아요. 그 대신에 제한을 두겠다. 그래서 둘째 줄에 보면 자, 상속농지 중에서 얼마 제곱미터 이내? 1만 제곱미터면 평으로 따지면 3,000평입니다. 적은 땅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국가에서.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냐. 자, 두 번째. 이농이라고 할 때 이자가 한자로 떠날리, 농, 농지, 농, 리농이라고 읽어야 되죠. 그래서 리농이라는 건 뭐냐면 농사 짓다가 아유, 선생님,
아유 이거 그냥 뭐 중국산 막 농산물들 수입해 오니까 지금 단가가 안 맞아서 매일 이거 농사져도 전 적자예요. 빚만 쌓여요 선생님. 저 농사 그만 짓게요 하면 이농할 수 있죠.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거기 보면 몇 년 이상 농업 경영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다가 더 이상 농사 못 짓겠어요. 이거 뭐 농사 지면 빚만 쌓이는데 무슨 농사를 져요. 가만히 있는 게 저는 돈 버는 거예요. 해서 농자 안 짓겠다라고 했을 때 땅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까지? 그래요. 그것도 8년 이상 농사 졌다는 가정하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번이 별표입니다. 요거 잘 나옵니다. 요게. 자, C번이 뭐예요? 주말 체험 영농은 애 데리고 물 주러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니까 미리 얘기해 줄게요. 자,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할 때는 얼마 미만?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를 또 평으로 환산한다면 몇 평 정도 돼요? 300평이야. 여러분들 이 애 데리고 물 주러 가는데 중요한 건 두째 줄 끝에 이 경우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해요. 세대원 각각으로 해요. 총면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각각으로 하게 되면요. 봐봐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아버지 앞으로 300평, 300평, 어머니 큰딸, 작은딸 하면 토탈 몇 평이에요? 1200평이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 주말 체험 영농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주말 체험 영농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여러분한테 아까 우리 1교시 때 손들기 게임 한번 한 거 있죠? 예, 그럼 어떻게, 우리 3교시 때도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하지 마요. 예, 자, 한번 해볼게. 아니, 재밌자고 하는 거예요. 뭐 틀렸다고 제가 쉬는 시간에 불러서 뭐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괜히 자기가 얼굴 뻘게 하고 손 안 든다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지. 저는 뭐라고 한 적 한 면도 없어요. 당연히 많이 틀렸으면 좋겠어. 자, 들어봐요. 자, 이 주말 체험 영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를 평으로 하면 대충 이거 0.3 정도 곱하면 돼요. 원래 0.305예요. 자, 대충 평으로 따지면 300평 정도 내가 칠게요. 그럼 이게 한 300평 정도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300평이라는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강의실 있잖아요. 노원. 요 강의실. 분양 면적 말고 요 강의실의 실면적만 따지면 이게 몇 평 될 것 같아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